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뻐근하거나 손주를 안아 올리려는데 힘이 모자란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고, 마그네슘 보충제까지 꼬박꼬박 드셔도 밤에 이 두 가지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은 절대 제 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나이엔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시장에 갈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도 85세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온 의학 박사 이승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헬스케어와 AI 연구를 병행하며 특히 우리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동안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근육 건강이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얼마 전 70세 김순자 어머님께서 제 진료실에 오셔서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이 없을까요? 손주들이 저를 보며 할머니, 힘내세요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 어머님처럼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근육의 열쇠라 믿으시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 답이에요. 오늘 제가 5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진짜 근육을 되살리는 두 가지 비타민 비법을 여러분께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소중한 비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밤에 근육을 되살리는 두 가지 비타민과 그 올바른 복용법. 둘째, 절대 밤에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영양소와 그 이유. 셋째,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육 보호 습관. 이 모든 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 여러분의 국민연금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육이 밤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비밀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근육이 언제 가장 바쁘게 일하는지 아시나요? 운동할 때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실 때.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바로 밤이에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황금 시간대에 우리 근육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 회복의 70%가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잠들 때 몸은 에너지 소모 모드에서 재생 모드로 바뀌면서 근육을 다시 살리는 마법 같은 일을 시작하거든요. 수면은 4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깊은 수면이 바로 근육의 비밀 열쇠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IGF-1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들은 마치 근육세포에 자, 이제 힘을 내라고 말하는 신호와 같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알고 보니 최 어르신은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며 깊은 수면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늦은 밤 고기 반찬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차 한잔 하자며 카페인이 든 녹차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시죠. 이런 습관들은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대를 망쳐버립니다. 제가 최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깊은 수면을 6시간 확보한 분들은 얕은 수면 6시간을 잔 분들보다 근육 유지력이 40%나 높았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mTOR 경로라는 생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mTOR은 우리 근육세포의 자, 이제 단백질을 쌓아서 힘을 키워 라고 명령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수면 시간. 둘째, 적절한 영양소.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73세 박영숙 어머님은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드셨지만 밤에 깊은 수면을 놓치니 근육이 자꾸 빠지셨죠. 제가 수면 습관을 바꾸고 특정 영양소를 추천드렸더니 2개월 만에 선생님, 요즘 손주를 안고도 시장에 갈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늦은 밤까지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근육 회복을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최근 AI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블루라이트에 1시간 노출되면 깊은 수면 시간이 20%나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방을 은은하게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황금 시간대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비밀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2가지 비타민은 바로 이 mTOR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우리 세대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2번째로 중요한 비타민부터 알아볼까요? 이 비타민은 근육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 비타민 D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비타민 D스라고 하면 보통 뼈 건강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비타민은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D3는 우리 근육세포 속 VDR 수용체라는 작은 문을 열어 칼슘과 인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칼슘은 근육이 힘을 내고 수축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연료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요. 게다가 D3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려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쌓이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3가 부족하면 근육 재생 속도가 최대 60%나 느려진다고 해요. 즉,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을 챙겨도 D3가 없으면 근육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은 걸까요? 힘을 내고 싶은데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그분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3 복용을 권해드렸죠. 3개월 뒤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를 업고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계단도 2칸씩 오를 때가 있다니까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4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8개월간 D3를 꾸준히 복용한 분들은 평균 1.31회의 근육량이 늘었지만 D3를 먹지 않은 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3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주, 감관에서 4, 공건, 아유 정도를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특히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예를 들어 구운 연어나 버터를 곁들인 고구마 같은 음식이 딱이죠. 지방이 D셀을 우리 몸에 더 잘 스며들게 해주거든요. 자연식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연어, 버섯, 간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칼슘 강화 우유 한 잔과 함께 DCA를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과 디스가 함께 근육과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제가 만난 71세 박정자 어머님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져서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3는 햇빛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 부족하기 쉬워요.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이 많을 때는 더 그렇죠. 옛날 바이킹들은 겨울철에 생선간을 먹으며 DI를 보충했다고 해요. 그 덕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근근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서 집에서 간단히 DC를 챙겨 먹으면 됩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은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한 달치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의 근육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다리가 무겁거나 손주를 안고 싶어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비타민 DC는 그 고민을 풀어주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D3가 근육을 깨우는 열쇠라면 다음 비타민은 그 힘을 더 단단히 다져주는 조력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타민. 근육 재생의 숨은 영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비타민은 D3와 함께 여러분의 근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두 번째 열쇠. 아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연은 비타민 D3와 함께 근육 재생의 숨은 영웅이에요. 이 작은 영양소가 무려 300개 이상의 효소 작용을 도와 우리 몸이 근육을 새로 만들고 힘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아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죠.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한 120명의 고령자에게 12주간 하루 20ml를 보충했더니 단백질 합성이 34% 늘고 근육 회복 속도가 40%나 빨라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세대 중 40%가 아연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게 이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이 아연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김 어머님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꼬박꼬박 드셨고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셨죠. 하지만 늘 근육통에 시달리시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손주들이랑 놀고 싶은데 자꾸 지치네요. 그분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침 2시간 전 아연 15ml를 물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2주 뒤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근육통도 줄고 손주들이랑 공기놀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연은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운반해 새로운 근섬유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깊은 수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죠. 아연 복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취침 2시간 전 15샘그 30mg을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른 보충제나 약과 섞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꼭 물과 단독으로 드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연 보충제를 추천드리지만 자연식품을 선호하신다면 굴, 호박씨, 소고기가 최고예요. 저녁에 호박씨를 살짝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소고기 안심을 구워 드셔도 좋죠. 옛날 고대 이집트 전사들은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 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만난 74세 이정희 어르신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한 뒤로 선생님, 다리가 튼튼해져서 시장 갈 때 바구니를 들 힘도 생겼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잘 가지 않아요. 심지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죠. 특히 우리 세대는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아연 흡수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한 달치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근육통 때문에 손주와 놀기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연이 그 고민을 풀어주는 두 번째 열쇠가 될 거예요. 자, 비타민 D3와 아연. 이 두 가지가 근육을 깨우고 단단히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밤에 먹으면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드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그 위험한 영양소들을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비타민 D3와 아연으로 근육을 깨우는 방법을 알았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근육 회복을 망칠 수 있는 첫 번째 함정,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6, B12, 나이아신 같은 B 복합체는 낮에 먹으면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훌륭한 친구예요. 하지만 밤에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을 자극하고 심박수를 올려서 우리가 앞서 배운 황금 시간대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깊은 수면은 근육 재생의 핵심인데 이걸 망치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근육이 힘을 내지 못해요. 39년간의 연구를 보면 밤에 비복합체를 먹은 분들은 깊은 수면, 그러니까 슬로우 웨이브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분해되는 결과까지 나왔답니다. 이건 마치 열심히 쌓은 모래성을 물결이 무너뜨리는 것과 같죠.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정희 어머님의 사례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어머님은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단백질 쉐이크를 챙기시며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셨어요. 그런데도 근육이 늘지 않고 다리가 자꾸 무겁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손주들이랑 공원에 가고 싶은데 자꾸 지치네요. 그분의 속상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저녁 식사 후 멀티비타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 멀티비타민에 비복합체가 포함된 거죠. 제가 아침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어머님,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근육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산책할 때마다 기뻐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타민 B 복합체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 낮에 드시면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밤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근육 회복을 망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수면의 질이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2세 박영숙 어르신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려고 저녁에 멀티비타민을 드셨는데 잠을 설쳐 아침마다 피곤하셨죠. 비타민을 아침으로 바꾼 뒤로는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벼워서 동네 한 바퀴 돌 때 힘이 난다니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도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럼 비타민 B 복합체는 언제 드셔야 할까요? 아침 식사 후나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현미밥과 된장국을 드시면서 또는 점심에 고등어구이와 함께 멀티비타민을 챙기시면 딱이에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 특히 잠들기 전 4시간 안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근육이 황금 시간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멀티비타민이나 B 복합체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국민연금 한 달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으로 근육이 새 힘을 얻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비타민 B 복합체가 밤에 왜 위험한지 아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도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2가지 영양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을 모르고 드시면 지금까지 배운 D3와 아연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그 2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메모 준비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2번째 함정, 비타민C와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건강의 보물 같은 영양소죠.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부도 맑게 해준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밤에 먹으면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약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이 근육을 새로 만드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억제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약간의 신경 자극을 일으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우리가 앞서 배운 비타민 D3와 아연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답니다. 제가 만난 69세 윤정숙 어머님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윤 어머님은 건강을 챙기시려고 저녁마다 비타민C와 뼈 육수를 드셨어요. 선생님, 뼈 육수는 몸에 좋고 비타민C는 피로도 풀어준다던데 왜 근력이 자꾸 떨어질까요?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그분의 목소리엔 손주들과 더 오래 놀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타민C를 아침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1개월 뒤 윤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다리가 튼튼해져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씩 걸어 다녀요. 근육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비타민C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지만 밤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함정,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카페인은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멀티비타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건강 보조제에도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졸음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을 억제해서 깊은 수면을 망치죠. 2020년 뉴트리셔널 뉴로사이언스 연구에 따르면 취침 6시간 전 카페인을 섭취한 분들은 동일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량 증가가 28%나 줄어들었어요. 이건 마치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챙겨도 카페인 때문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죠. 제 환자 71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오후 프리워크아웃 보충제를 드시며 운동에 열심이셨어요. 하지만 팔 힘이 자꾸 약해지셨죠.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들 자전거를 밀어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분의 속상한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살펴보니 보충제에 카페인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오후 4시 이후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시라고 권해드렸죠. 1개월 뒤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팔 힘이 10%나 강해졌어요. 요즘 손주들 자전거를 밀며 동네를 돌아다닌다니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C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점심에 고구마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딱이에요. 카페인은 오후 4시 이후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만난 75세 박정자 어머님은 저녁에 녹차를 즐기시던 습관을 오전으로 바꾼 뒤 선생님, 잠이 깊어지니까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 회복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비타민C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국민연금 한 달치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으로 여러분의 근육이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자, 이제 비타민 D3와 아연으로 근육을 깨우고 밤에 피해야 할 영양소를 알았으니 이 효과를 극대화할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이 다음 비법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비타민 D3와 아연으로 근육을 깨우는 방법, 그리고 밤에 피해야 할 영양소를 알았으니 이 효과를 더 단단히 다져줄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근육 건강은 비타민만 챙긴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근육을 지키고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습관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운동 없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국민연금 한 달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으로 여러분의 근육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담그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다리가 쉽게 무겁거나 경련이 생기곤 하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혈액이 근육으로 잘 흐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돼서 밤에 근육이 재생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만난 75세 박정자 어머님은 이 방법을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2주 동안 매일 밤 5분씩 해보시더니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져서 동네 시장 갈 때 바구니를 들 힘도 생겼어요. 그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잠들기 전 5분, TV 드라마 한 장면 보시는 시간만 투자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잠잘 때 발끝을 살짝 높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베개 하나를 발 밑에 받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잘 돌아가면서 근육이 밤새 회복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분들께 딱이에요. 제가 90세 어머니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승호야, 이게 뭐 하는 거니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어머니께서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발끝을 15cm 정도만 높여도 혈액순환이 20% 개선된다고 해요. 이 작은 변화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베개를 발 밑에 살짝 놓아보세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근육이 새 힘을 얻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취침 전 1분 스트레칭이에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10초씩 유지해 보세요. 한쪽 다리를 10초, 반대쪽 다리도 10초. 이렇게 간단하게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밤에 근육이 더 잘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영수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뻐근하던 게 사라졌어요. 손주 자전거 밀어줄 때도 힘이 나네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은 우리 세대에 딱 맞는 무리 없는 동작이에요. 힘들게 운동할 필요 없이 침대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몸이 뻐근하거나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1분 스트레칭이 그 고민을 풀어줄 거예요. 이 세 가지 습관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발끝 살짝 높이기. 1분. 스트레칭은 비타민 D3와 아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식단 없이 집에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로 근육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생활 습관에 더해 근육 회복을 한층 더 돕는 특별한 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비법이에요. 메모 준비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비타민 D3와 아연 피해야 할 영양소,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배웠으니 이 모든 걸 한층 더 빛나게 할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근육 강화차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이 차는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 없이 우리 세대가 익숙한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한 달치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준비물도 정말 간단하니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이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생강 1쪽, 대추 5개, 호박씨 1줌, 그리고 물 1리터예요. 생강은 얇게 썰어주시고 대추는 씨를 제거한 뒤 반으로 잘라주세요. 호박씨는 곱게 갈아서 준비하면 더 좋아요. 이 재료들을 모두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뒤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인 뒤엔 살짝 식혀서 저녁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이 차가 왜 근육에 좋냐고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대추는 칼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호박씨는 아연의 보고라서 근육 재생을 촉진하죠. 이 세 가지 재료가 합쳐지면 우리가 앞서 배운 비타민 D3와 아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옥순 어머님의 이야기가 이 차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김 어머님은 다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놀 때마다 금세 지치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시장에 갈 때도 숨이 차고 손주들이랑 놀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그분의 속상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근육 강화차를 매일 저녁 한 잔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한 달 뒤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 차 덕분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요즘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하고 동네 산책도 거뜬하다니까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김 어머님은 비싼 보충제 대신 이 차를 드시면서 근육에 새 힘을 얻으셨죠.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만드는 게 정말 쉽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익숙한 재료들로 집에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죠. 생강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추와 호박씨도 시장이나 슈퍼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 동안 이 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더라고요. 비싼 헬스 보조제나 단백질 쉐이크를 살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이 차는 맛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녁에 한 잔 마시면 마음까지 편안해진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다리가 무겁거나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근육 강화차는 그런 고민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에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이 차를 준비해 한 잔 마셔보세요. 2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90세 어머니께 이 차를 드려봤더니 승호야, 이 차 마시니까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이 근육 강화차까지 알았으니 이제 비타민 D3와 아연, 피해야 할 영양소, 생활 습관, 그리고 이 차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 모든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뒤에는 여러분의 근육이 새 생명을 얻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감동적인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마지막 부분은 정말 특별하니 메모 준비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비법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에요. 비타민 D3와 아연으로 근육을 깨우고 밤에 피해야 할 비타민 B와 C, 카페인을 멀리하며 간단한 생활 습관과 근육 강화 차까지 챙겼습니다.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더 당당하고 힘찬 자신을 만나실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이순희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머님은 처음엔 다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놀 때마다 금세 지치셨죠. 선생님, 손주들이랑 공원에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속상해요. 그 속상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비타민 D3와 아연을 챙기고 저녁에 카페인을 끊고 근육 강화차를 드신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마트에서 아주머니라고 불려요. 손주를 안고 동네 한 바퀴를 거뜬히 돌아다닌다니까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근육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꾸준한 실천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와 C를 챙기고 오후 4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며 저녁엔 D3와 아연, 그리고 근육 강화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여기에 5분 발 담그기와 1분 스트레칭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새 생명을 얻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비법을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추가 팁을 드릴게요. 혹시 저녁에 비타민 B나 카페인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육 강화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 비법을 준비했으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여러분이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